지금부터 제 지휘관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절대 응룡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전 관리자님을 믿습니다. 언제든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굳건한 신념을 이길 순 없는 법. 엔드필드는 역시 수준이 다르군요. 자신을 극한까지 단련하면 그 어떤 변수가 생겨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죠. 작전 영상이라 먹고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작전 복귀에 몰두하던 때가 있긴 했죠. 감사합니다. 대장이 된 이후로는 사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걸로 엔드필드와 홍산과학원의 협력 관계가 좀 더 견고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관리자님을 홍산의 응룡특수부대 본부로 초대하겠습니다. 포상도 좋지만 조금 더 많은 임무를 받고 싶습니다. 한가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싶진 않거든요. 무엇보다 관리자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응? 그냥 응룡 관문에서 대장직을 이어받았을 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릉에서의 일이 끝나니 가슴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집착이 있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훗날 관리자님께 직접 훈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걸 알았다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룡특수부대 행동대장 결 보고드립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마음은 강철처럼 행동은 검날처럼 응룡 전법의 핵심은 기세입니다. 절 검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습니다. 응룡특수부대는 임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오랜만이군요, 관리자님. 저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겁니까? 전에는 대리인이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북쪽 금지구역에서 돌아온 뒤론 꽤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 예전에 전 꽤 재미없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만약 제강호에서 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강호에 서서 탈로스2를 바라보고 있으면 황량한 사막부터 극지의 설원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더 이상 제 최종 목적지는 대균열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균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대지에 자유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무릉에서의 삶은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산도, 물도, 음식도 전부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의 전, 낯선 것들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가득한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습니다. 절 그 작은 마을에서 끌어내 주신 건 바로 관리자님이십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건 새로 태어난 것과 다름없죠. 이전에 전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강호에서의 첫날 밤은 뭔가 달랐죠. 잠에 들었던 그 순간 절 괴롭히던 비명과 질책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꿈속에서 전 텅 빈 저 자신을 마주했고 그때 전 희망을 품고 라는 목소리가 제가 말이 너무 많았군요. 여기선 탈로스2의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북쪽 금지구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오로라죠.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저 빛의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전 다시는 균열이 이 대지를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겁니다. 엔드필드에는 정말 다양한 오퍼레이터 분들이 있고 그 중에는 강력한 전사분들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빛나는 건 평범한 이들이 타인을 위해 내미는 결의와 선의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보려 하기보다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이곳에 온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산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챙긴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너무 많이 가져와 버렸군요. 선물 감사합니다. 저도 꼭 답례를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을 고르는 데는 영 서툴러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긴 다 좋습니다만 영리한 동물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진뢰. 전 예전에 작은 하울러 비스트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 친구처럼 함께했던 존재였죠. 함께한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가끔 녀석이 떠오르곤 합니다. 무릉의 판테일 비스트도 가능성이 보이던데 제 강호에서 키워도 되겠습니까? 물론 군인으로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생각입니다. 봉과 언, 두 녀석 모두 장점이 확실합니다. 봉은 뛰어난 지휘력을, 언은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죠. 서로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줄 수 있으니 언젠간 두 녀석 중 하나가 제 자리를 이어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진천우 씨를 보면서 저도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뿐입니다. 우연이군요. 전 혼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고향 사람들이나 담검당의 목인장, 설탕에 굴린 떡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을 느슨하고 무뎌지게 만들곤 합니다. 자칫하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관리자님이라면...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는 것도 전부 관리자님 덕분이군요. 그러니까 이 한가로운 시간을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어릴 땐 어머니께서 알록달록한 머리끈으로 제 머리를 따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전 머리 닦는 걸 싫어해서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헝클어진 머리로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버지께서는 천사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해도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밤늦게까지 놀아주시거나 달빛 아래서 같이 백꽃을 세기도 했죠. 어머니한테 들켜서 같이 혼날 때까지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는데도 이런 소소한 일들은 아직 기억에 남아있다는 게 말입니다. 저 혹시 이 머리끈으로 제 머리 좀 묶어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마저 읽고 싶어서 말입니다. 응룡 관문에선 책이나 자료를 보는 게 몇 안 되는 여가 활동이니까요. 누군가한테 머리를 묶어달라고 부탁했던 게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짧게 자를까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 내키지 않더군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묶으시는군요. 제가 묶는 걸 지켜보기라도 하신 것처럼. 왜 그런 표정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이라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진 그런 곳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장천사님께서 이젠 자기를 위한 시간 좀 가져보라고 하시더군요. 취미 같은 걸 하면서 말입니다. 훈련을 취미라고 할 순 없겠죠.
어쩌면 판 아저씨한테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천우 씨처럼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며 지낼 자신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취미...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지 않더라도 응용의 기준에 맞춰 일정 강도의 훈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임무가 생기면 언제든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대원들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제가 곁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천우 씨가 또 대결하자면서 절 찾아왔더군요. 예전부터 결과로만 따지면 제가 이길 때가 더 많았습니다만 진천우 씨의 성장 속도도 정말 눈부셨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사기를 꺾을 정도로 말이죠. 그 시절엔 제가 조금 더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대장이 된 이후로는 대결보단 다른 일에 신경 쓸 일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직접 겨뤄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는군요. 장천사님이 금지구역의 재건 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전 여전히 특수부대원이고 무릉에 있든 엔드필드에 있든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죠. 무릉 사람으로서 균열을 닦고 고향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 사실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통합 공업 시스템만 있다면 천사분들이 거리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꼭 한번 돌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관리자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릉에 있을 때 절 많이 챙겨주던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전 저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는 주변 사람들과 깊이 엮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진천우 씨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요. 혹시 잠깐 괜찮으십니까? 진천우 씨가 떠나고 사실 가끔 진천우 씨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특수부대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햇살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전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분명 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른 스타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원들도 몇 가지 추천해주긴 했지만 역시 전 지금의 제 머리끈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이 머리끈이 어떤 의미인지는 관리자님도 잘 아시겠죠. 근데 어쩌면 새로운 머리끈을 고를 때가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자님은 저희가 함께 봤던 풍경을 상징할 수 있는 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이 덮쳐오는 절망과 공포의 순간일지라도 희망을 남길 수만 있다면,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희는 창조주라 불리는 존재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많은 의문만 남기고 간 척. 그자가 한 말 때문에 제가 관리자님과 엔드필드를 의심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문명 밴드의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만약 아겔로스 전쟁에서 마주했던
정체불명의 적들이 정말로 다시 몰려온다면 제가 맨 먼저 관리자님의 검이 되어 적을 뵐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릉 사람들의 갈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켜켜이 쌓여서 더 간절하게 만들 뿐이겠죠. 금지구역은 더 이상 금지구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님은 속세의 틀을 벗어난 분입니다.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말이죠. 아주 오래전 사님은 홍산과학원에 힘을 나눠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의 응용 특수부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공식적인 지휘관도 아니고 조직 내 직함조차 없죠. 그저 협력자의 위치에서 부대를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대부분의 대원이 전역할 때까지 사님을 직접 본 적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는 왜인지 유독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계획에 없던 물자군요. 우선 안전성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전투 물자 발견,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전방은 미확인 작전 구역입니다. 위험 개체 발견, 전투 허가를 요청합니다. 광물 회수가 우선입니다. 이 또한 작전 지원의 일환입니다. 훌륭한 물자군요. 오리렌. 우선 회수하고 나중에 특수장치에 넣어두겠습니다. 침식 제거 완료.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다시 전진하죠. 전술 아이템 준비 완료. 응급치료 완료. 경계태세 유지. 쓰러지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순 없습니다. 훌륭하군요. 기대 이상이군요.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특수부대로서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더 분발해야 합니다. 작전 목표 확인. 작전 시작. 목표 지점 도착. 통신을 유지하도록. 특수부대와 견줄 만큼 훌륭하군요. 또 한 단계 성장했군요. 다음에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한 번의 좌절일 뿐입니다. 전장에서 승패란 늘 있는 일이죠. 파괴하라! 꿰뚫어주마! 진영은 진영으로! 구역을 봉쇄하라! 흐름을 따라갈 뿐. 포위 선멸 진영 전개 완료.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흩어질 땐 화살처럼, 모일 땐 구름처럼. 넌 여기까지다. 헥! 한 번 더! 빈틈 발견! 내가 곧 진영이 되리라! 인간의 뜻을 짊어지리라! 풍파를 평정하리라!